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시장의 시황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 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까치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라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새해 들어서 7%가량의 지수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와 함께 커플링되면서 하향 곡선을 조금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실적 발표 이후로 해서 반도체주들 그리고 2차전지주들 흐름이 어떻게 이어갈지 정영숙 전문가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닥을 잡은 건가 싶었는데 바닥을 오히려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드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장 분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욕 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TSMC 좋은 실적 나와서 2거래일 전에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아쉽게도 조금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조세가 지속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증시 말씀드리면 제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추세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분기별로 말씀드리면 드디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7조 가까이 영업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봤을 때는 메모리 한파가 그동안 너무 강했기 때문에 드디어 SK하이닉스가 분기 흑자 전환을 했구나라는 기대감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영업 적자가 나와서 우리가 매수하기 좀 까다롭다 이렇게 두 파트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조금 보시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0은 당연히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으로 지금 5일선 위에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5일선 위에서 보통 주가가 오르면은 급등주라고 하죠. 주가가 급등주라고 하는데 지금 추세가 증시가 나스닥 역시 지금 5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일정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조금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5일선 위에서 나스닥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제가 SK하이닉스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가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중요한 선들이 다 이탈했어요. 2,500 이탈하고 중요한 장기 이평선 장대음봉으로 이탈하면서 이 라인에서 지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0.5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 이 라인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움직이다가 다음 주에 금리 인하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배팅을 좀 하면서 박스권 고가 라인을 돌파할 수도 있고 만약에 금리를 동결한다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환경입니다. 이런 장세일수록 우리가 대형주 눌림목 매매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위주의 강한 테마들 공략하면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가 급등주 매매가 조금 힘들다. 단기 매매 2024년에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 세워드리고 정보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FOMC 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나스닥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리고 과연 미증시와 함께 우리나라 증시도 커플링이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수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수 매매보다는 단타와 스캘핑으로 시장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단타와 스캘핑의 비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설날 선물을 준비를 또 했는데요. 정영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이 비법 자료집 노란톡방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남겨주시면 이 자료집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짚어볼 텐데요. HLB 그룹주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정도부터 이 간암 치료제죠.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사실상 허가가 됐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HLB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보세라닙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암 치료제인데 사실상 허가 수준까지 왔다. FDA에서 공장 실사를 통과했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HLB 그룹 계열사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곤 회장, 대표이사죠. 회장이 HLB 테라퓨릭스를 10만 주 정도 장내 매수를 하면서 이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멘텀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HLB 그룹주를 볼 때는 사실 우리가 차트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좀 도와드릴 텐데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차트를 제가 쭉 길게 뽑아왔습니다. 네, HLB 특성을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자, 2020년 전, 이게 2019년입니다. 쭉 파동이 나왔다가 쭉 빠집니다. 이게 이제 2019년, 2020년 전에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1파가 나오고 나서 눌림 구간이 많이 없고 보통은 눌림 구간 이후에 2파, 3파로 가야 되는데 1파 이후에 쭉 빠지는 경향이 있구나. 내가 차트를 보고 이런 특성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입니다. 2021년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보통 차트가 이렇게 상승 파동 이후에 눌리고 전고점 돌파하면서 가는 흐름이 기본적인 흐름인데 이 HLB 차트 특성상 1파 쭉 나오고 나서 쭉 빠집니다. 어디까지? 시세 초입 부근까지. 이후에 또 볼까요? 보시면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상승 파동 이후에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HLB 차트의 특성을 봤을 때 올라갔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빠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눌림 구간에서 빠지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과의 흐름과는 대비되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모멘텀 측면에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고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지금 사실상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인 5일선 위에서 들어가게 되면 이건 급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따라하기가 힘든 매매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눌림 구간을 공략하셔야 되는데 이평선 다 이탈할 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다 이탈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투매가 나올 때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반등세를 한번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혹시나 HLB가 좀 바이오주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까다롭다. 급등주 어렵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HLB 그룹 계열사, HLB뿐만 아니라 HLB 글로벌, HLB 테라퓨릭스 여러 가지 종목들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략 세워드리고 정보 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나 가장 급등량이 심한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관련한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작년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었던 거는 삼성전자의 어떤 이 로봇 관련된 투자를 넓혀 나가겠다라는 이 이슈 그리고 움직임 덕분이었습니다. 올해도 역시나 비슷한 흐름들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로봇 관련주들 올해도 역시나 우리가 큰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우리 시청자님들 다 아시는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의 파동이 이루어졌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인수하기 전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삼성전자 한종희 부사장이 대규모 M&A를 하겠다. 대규모 M&A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휴림로봇, 로보로보, 로보스타, 뉴로메카, 율로보틱스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어떻게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바닥권에서 4-5배가 올랐습니다. 그게 1차 파동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파동이 어떤 이슈로 나왔습니까?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투자를 단행하면서 2차 파동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대장이 바뀌었어요. 누구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바뀐 상태로 2차 파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차 파동을 이끈 종목은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바닥권에서 삼성이 M&A를 대규모로 단행한다 했을 때 1차 파동이 나오고 눌림 이후에 삼성이 이제 직접적으로 M&A 대상으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정집은 다음에 2차 나오고 눌림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로 인해서 3차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로봇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는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용 로봇 시장을 진출하겠다. 이런 포부를 CES 2024에서 발표를 했고 뿐만 아니라 LG전자에서도 조주환 LG전자 사장이 올해 로봇 기업에 M&A 10조 원 가까이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로봇 관련주에 계속해서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슈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파동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모멘텀, 지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가 어떤 게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기술적 분석, 차트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대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제가 중소형주 볼 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런 이런 것들은 매집봉입니다. 보시면 6월 8일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900원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시초가죠. 15,900원에서 시작을 해서 18,650원까지 고가를 찍고 쭉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수급 주체는 18,650원까지 주가를 왜 끌어올렸을까 우리가 한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봐야 합니다. 결국 물량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유통 물량이 정해져 있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하는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작업, 그 흔적이 바로 매집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나 박스 매집봉을 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더군다나 이런 매집봉이 1, 2개월 전에 나오면 굉장히 좋고요. 3, 4개월 전에 나온 매집봉도 급등 시그널로서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네모나 박스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매집봉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급등 시그널로서 추가적인 파동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에브리봇은 지금 5일선 위에서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5일선 위에서 지금 이탈하지 않고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이었지만 사실 이런 종목은 지금 파동이 다 나온 상태여서 우리가 신규로 진입하려면 에브리봇 진입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5일선 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가창 분석이 필요합니다. 호가창 분석이라 하면은 실시간으로 세력 물량이 들어오는지, 매수 1, 2호가에 어떤 물량을 바치고 있는지, 매수 잔량, 매도 잔량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 시청자님들 조금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타점 잡고 싶다. 모멘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호가창 분석을 조금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로봇 관련주 다 말씀드리고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었던 로봇 관련주들 어떻게 파동이 만들어졌는지 그 재료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해주셨고요. 차트적인 부분에서도 매집봉이 어떤 식으로 포착이 됐는지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에브리보 제시를 해주셨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단타와 스캘핑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또 설날 선물 준비를 했고요. 역시나 자료집도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들의 패러다임 역시나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HBM이라든지 반도체 AI, 온디바이스 AI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을 텐데 새롭게 PIM이 시장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오늘 그 시간을 한번 배워볼게요. 배워볼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PIM이라는 테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반도체 테마 흐름에 대해서 조금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반도체 테마를 이끈 첫 번째 테마가 무엇이었습니까? HBM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 하미 반도체, SK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은 온 디바이스 AI로서 제주 반도체, 고영 여러 가지 종목이 지금 3차 파동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 테마가 나왔죠? CXL이죠. 네오셈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그 다음은 칩넷, 3S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섹터가 PIM입니다. 사실 PIM 같은 경우에는 HBM에 이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러 대기업들이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섹터들이 조금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고대역폭 HBM이라든지 PIM 여러 가지 차세대 메모리 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 점도 모멘텀으로서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제가 도와드릴 건데 메커스라는 종목이 이 PIM 관련주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 윈팩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메커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되고 이 종목 역시도 제가 아까 에브리본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의 우중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보시면 매집봉이 나와 있죠. 거래 대금이 터졌으니까 이때 물량을 좀 많이 확보했겠네요. 그 이후에 매집봉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매집봉에 대한 설명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21선 이탈하지 않고 상승 파동 한번 나왔다가 장기 평균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파 나오고 다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차트 보시면 1파 이후에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지금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메커스, PIM 대장주 메커스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지금 5일선 위이기 때문에 스캘핑 전략으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사실상 스캘핑 전략은 지금 반도체가 제가 끝물이라고 생각해서 스캘핑 전략을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가 한번 노려본다고 하면 이 11선 보이실 겁니다. 이게 5일선이고 이게 11선, 이게 21선인데 주가가 빠졌을 때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15,000원 이하입니다. 15,000원 이하의 주가가 위치해 있을 때 비중을 조금만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 테마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CXL, 칩넷 지금 마지막 주자로서 PIM이기 때문에 15,000원 이하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소액으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관련해서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다. 스캘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도체주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테마로 나눠지기 때문에 HBM이라든지 CXL 또 PIM까지 여러 테마들을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단타와 스캘핑 관련된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자료집이고요. 단타와 스캘핑 하는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하는지부터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가격 전략에 대한 비법들도 담아져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공략주 시간을 가져볼 텐데 어제 공략했던 종목부터 한번 리뷰를 먼저 만나볼까요? 네, 플리토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차트의 흐름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오전상으로 봤을 때 양봉으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다가 아래 꼬리가 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꼬리가 무엇인지는 시청자님 다 아실 겁니다. 밑에서 더 빠지면 안 돼. 내가 추가 매수할 거야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캔들상으로 아래 꼬리가 달리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양봉으로 전환하면서 5일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트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5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11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추가적인 분할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설령 11선 이탈한다 하더라도 모멘텀 갤럭시 S24 굉장히 훌륭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 좀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 한 가지씩 관심 종목을 제시를 해드리고 노란톡방 통해서 관련된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요. 플리토 어제 공략주 역시나 6%대 수익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비전 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전 프로 다들 아실 겁니다, 시청자님들. 애플에서 출시한 비전 프로인데 관련주로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모멘텀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판매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전 주문 3일간 최대 18만 대. 흐름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이슈로 인해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련 모멘텀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관련주로는 유플렉스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차트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상승 파동 나왔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아까 H1B랑 좀 비슷하네요. 상승 파동 나왔다가 시세 초입 부근까지 주가가 빠졌는데 중요한 라인, 4,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차익 물량, 투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가장 중요한 흐름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확대해 드릴게요. 하락하는 구간에서의 매집봉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네, 매집봉이 나왔는데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나왔다는 것은 너무 좋은 신호입니다. 상승 추세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 대금이 실린 매집봉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강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집봉을 긍정적인 신호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그 이후에 보시면 3,750원 10월 27일에 전저점 형성한 뒤에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1파, 2파. 근데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 제가 그어드립니다. 이 장기 이평선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플렉스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요. 신규 매수 자리는 21선이라고 하면은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7,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추가적인 반등 노리면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수익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련해서 정보를 구체적으로 좀 받고 싶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정보를 세워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애플의 비전 프로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유플렉스 오늘 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이나 저희의 이 비법 자료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한 줄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도 단타 스캘핑 비법도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혁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인 전문가님 인사드려볼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미국 증시도 잘 가고 일본 증시도 잘 간다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좀 힘이 계속 없는 것 같으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는 이제 새벽이죠. 테슬라가 이제 실적이 좀 안 좋게 좋았는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사실 반토막 나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오늘 또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대거 줄 하락을 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이 조금 집중적인 좀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답답하죠. 우리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차 전지주 영향들이 좀 큰데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게 또 경선에서 계속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좀 정신이 없긴 한데 문제는 실적도 안 좋고요. 그다음 또 경선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또 불안감은 커질 거라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계속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2차 전지주들이 맥이 없을 겁니다. 저도 우려했었던 자리들을 계속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요. 지금은 또 더 열려버렸어요. 에코프로만 하더라도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반도체로 완전 집중됐다는 거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한지, 반도체가 왜 이렇게 잘 가는지. 그렇죠? 시총 때문에 그래요. 시총. 2차 전지주들의 시총이 워낙 크고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라 좀 작단 말이에요. 제주 반도체처럼 급등하는 종목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좀 반도체 중심 보셔야 되고 좀 지켜보시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되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미련을 계속 가지시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증시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친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담아보면 좋을지도 저희와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SK하이닉스 4분기 만의 흑자 전환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서버와 모바일형 제품 수요가 늘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면서 메모리 시장 환경이 개선된 덕에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요.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음봉을 띄우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반도체 상승을 이끌 수 있을지 김선인 전문가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4분기, 이제 5개 분기 만에 흑자로 바뀌었는데 정작 주가는 조금 울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추가적인 상승, 전고점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했던 대로 흑자 전환을 했어요. 하지만 작년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4분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였는데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아마 4분기 실적이 영향이 조금 안 좋게 나왔다면 시장이 좀 더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선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면서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우선은 오늘 빠지는 것은 제 판단은 크게 우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4분기 실적 좋게 나오던 안 좋게 나오던 상관없다. 네. 결국에 이제 1분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이고 주가가 이제 상승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하이닉스 지금 거의 전고점 부분 좀 뚫으려다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요. 살짝 뚫었다가 내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거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보셔야 됩니다. 2021년 고점 보셔야 됩니다. 저 위에 2021년 3월 달에 15만 500원 터치하고 내려온 자리가 있는데 저기 자리를 넘어가는 그림이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해서요. 얼마 안 올라가요. 한 10% 정도만 올라가도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수준, 더 짧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꼭 보셔야 될 게 하이닉스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또 어떻게 나올까? 당연히 1분기 좋겠죠. 사실 4분기부터 해서 우려감이 있었어요. 4분기까지는 안 좋을 것이고
1분기부터 해서 조금 회복 사항이 나올 거다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완전 가속 페달 밟은 거예요. 빨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조금 중형주들이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바빠진 거예요. 기관들도 그렇고 뭐 외인들도 그렇고 굳이 뭐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미리미리 선점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중형주급에 속하는 뭐 시총 단위로 따져보자면 조 단위급 1조나 2조 정도에 해당하는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가격이 높아 보이지만 추후에 한 6개월 뒤만 보시더라도 지금 가격이 되게 싼 가격이었구나라고 판단이 서실 겁니다. 이제 반도체주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2차 전지 붐이 일었었던 에코프로에 급등 나왔었던 작년의 흐름처럼 반도체주들이 그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다만 종목이 한정돼서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급등 나오는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 같이 끌어올려지겠죠. 그래서 뭐 10배, 100배 오르는 그런 흐름은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몇 배짜리 종목들은 굉장히 반도체 쪽에 많이 포진될 겁니다. 예. 그 흐름을 읽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종목은 저는 완전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최우선주로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포트에 있으시면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니까 꼭 넣어두시고요. 빠지더라도 사실 큰 스트레스 없어요. 사실 하이닉스 지금 현재 최근에 사셔가지고 14만 원대 위에 사셨다.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삼성전자를 말씀드려보자면 삼성전자 최근에 1월 초 12월 말에 사서요. 7만 원대 후반이에요. 7만 8천 원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전에 저는 8만 원대 있어요. 언제 올까요? 8만 원 넘어요. 단가가 괜찮습니다. 네. 조만간이에요. 조만간 올라갈 거고요. 꽤나 재밌게 올라갈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자,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요? 다시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서 조금 사그라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잊으시면 안 돼요. 6월 달 아니면 여름 이후에 8월, 9월쯤 될 것 같은데 빠르면 6월입니다. 근데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요, 나스닥 급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술주들이 급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주가가 반등을 줄 거고 그때 가면 더더욱 시끄러워지는 게 뭐냐면 이 트럼프의 발언, 어떤 얘기가 그의 입에서 나올 것인지 더 괴롭히는 모습, 2차 전지를 더 괴롭히는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쪽은 더 세질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기 전에 먼저 한번 가는 겁니다. 매물이라고 하죠. 뭐 소화의 가정도 있겠지만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크게 보고 누군가는 이미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이 반도체의 장비주들이다 보시면 돼요. 이거 기억하시고 대응을 잘 하시고 어렵다면 그냥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만 사셔도 됩니다. 이것만 사시고 대응하신다면은 큰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당장의 반도체 업황들을 계속해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당장의 신고가 부근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걱정 없이 홀딩하시는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다음 주에 당장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켜보시는 전략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통해서 전략 세워드릴 거고요. 노란톡방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짚어드리는 종목의 일정이 있습니다. 소록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무상증자 관련해서 공략을 했었고 6연산까지 포착을 했었거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 한번 세워주실까요? 네, 오늘까지 해서 제가 소록스 리딩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아침 방송, 무료 방송에서도 소록스 리딩을 마쳤습니다. 총 수익률로 따져서 소록스 수익률은 7% 정도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마무리가 됐어요.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지금 현재가 1,520원 부근인데 현재가 정리하시면 8% 이상 수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1월 5일 날 매도 사인 드렸었던 8,500원부터 8,800원대 그대로 따라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 수익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방을 잘 보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수익을 내고 나오셨고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도 수익 잘 냈다, 감사하다, 그리고 잘 공부했다라는 얘기를 적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보시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간 몇 개월 동안 특히나 소룩스를 좀 강조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무상증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느끼셨던 게 뭐냐면 소룩스 같은 경우는 좀 아쉬웠던 것은 이게 사실 1,800원대 이하로는 떨어지는 것은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시장도 너무 안 좋았고요. 그리고 권리 공매도를 할 수 있었던 어제 전일가였던 화요일 종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하한가 자리가요. 권리 공매도 기준가 자리 근처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사람들이 심적으로요. 던져버립니다. 하한가에. 그게 물량이 쌓이면서 오늘까지 영향을 주는 건데 보통은 이렇게 안 빠져요. 이렇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근데 원체 물량이 1억 주 이상 물량이 갑자기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그 물량들의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물량 전체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꽤나 많은 물량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제 판단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에 시장의 추이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 동안 소룩스를 통해서 한 7%에서 8%의 수익을 내드렸고 그다음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완벽하게 이제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부터 무상증자 대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이제 배우신 것만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한 달 동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스스로 좀 만족은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조금 이해를 좀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 수익이라는 건가 도대체? 간단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소룩스를 매수하셨던 총 금액 기준으로 해서 비교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내일도 아침에 이제 공개 방송을 할 건데 소룩스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 수 있을까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 보고 뭐 대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 나오는 오픈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이게 또 신주가 나오기 때문에 소룩스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1,500원 위에서 마무리 지시면 최소 7% 이상의 수익은 나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하셨고 또 새로운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던 한 달 전부터 해서 소룩스 한 종목만을 가지고도 저희가 무상증자로 어떻게 돈을 버는지 언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까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또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 나온다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에코프로를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 여파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 좀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지라인을 많이 좀 깼다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완전 깼어요. 완전 깬 게 사실 이게 그 며칠 전부터 나왔던 현상이고요. 저도 말씀을 좀 드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만 보고 설명을 드려보자면 차트 볼게요. 지지선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요 60만 원 자리가 우선 1차 지지선이었죠. 근데 사실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선 자체는 얼마였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100만 원짜리였어요. 이때 당시에. 차트를 뒤로 돌려볼게요. 이때 당시 방송을 제가 7월, 8월 한참 할 때 요때입니다. 네, 이때 100만 원 깨면 진짜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던 자리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7월 26일 날도 우리 앵커님도 그때 같이 하셨지만 이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람 많으면 사고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앵커님도 이 얘기 그대로 다시 해주셨고요. 기억이 제가 고스란히 납니다.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요, 지금 다시 보면 60만 원을 버티면서 가다가 제가 60만 원대 이때 버티면서 11월, 12월 이때 버티면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횡보하면은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나쁘진 않겠는데 바닥 다지나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깨는 모습이 나왔어요. 역시나 트럼프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면서 60만 원 깨면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또 드렸죠. 이 얘기를 드린 게 1주 전, 2주 전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말씀드린 게 50만 원 이탈하면은 이거는 진짜 좀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어제 그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작년 5월 달 자리 이 자리 열려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마우스 움직이죠? 화면 보세요. 왼쪽에 여기 깨고 나면 이제 이렇게 확 열려버려요. 이 자리 자체가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데 오늘 보면요. 종목들 보자면 엔솔 같은 경우 오늘 현재 3.9% 빠지고요. 에코프로 비해 5%, 에코프로 머티 9%, LS 머트 9% 다 빠집니다. 포스코 퓨처엠 5%, LNF 10% 급락 중입니다. 코스모화학 4.8% 정도 다 빠져요. 저는요, 그 방송에서 그 2차 전지주들에서는 거의 제가 부정적인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정말 많이 드렸어요. 좀 위험하다. 그나마 조금 대형주에서도 하나 좀 안정되기 때문에 하나 좀 볼까 해가지고 하나 말씀드렸던 게 삼성 SDI였지만 얘도 그냥 완전 무너졌거든요. 실적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서 봤을 때 완전 어떤 느낌이냐면 완전 버려졌어요. 제가 어제 했던 얘기 또 한번 고스란히 해볼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꼭 들으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직도 2차 전지의 미련을 못 버리셨다면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 올라가잖아요. 시총의 차이라는 건데 이미 2차 전지주들은 끝난 상황으로 가요. 이게 앞으로 회복을 하더라도 다시 에코프로가 60만 원 넘어서 70만 원 넘어간다?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 이런 말씀 자주 드리죠. 매물벽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 매물벽에서 에코프로 차트 한 번만 잡아주세요. 얘뿐만 아니라 다른 모습인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횡보했던 자리의 매물벽이요. 최근에 이제 많이 두터워요. 상당히 두꺼운데 잘 보세요. 차트 다시 볼게요. 작년 2월부터 급등한다 치고 차트 딱 열어서 매물벽 보면은 가장 매물벽이 두꺼운 가장 많은 유저층이 있는 곳이 이 60만 원대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해서 60만 원 넘어갑니다. 팔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요. 근데 사람이 또 올라가면 올라가면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네. 그러기에는 이미 나의 시선은 반도체 쪽으로 쏠려버렸어. 이미. 그렇죠? 쉽지가 않다고요. 제가 욕을 먹어도 얘기는 드리잖아요. 몇 번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 9월 달, 8월 달, 7월 달 수시로 한 달에 몇 번씩 또 얘기하고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중장기적으로 흘러내릴 거다. 근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올려치면서 흘러내릴 거다. 사람 괴롭히면서 심적으로 이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현상이 다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회복하려면 반도체 쪽으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저 같으면 에코프로 단가가 100만 원 정도 잡았다 치고 평균 단가가 지금 한 60만 원, 70만 원대 가장 많으신데 저 같으면은 내가 투자를 잘못했다 판단하시고 그냥 하이닉스 사놓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거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때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뭐 늦었다고 생각하셔 더 이상 못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한동안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몇 번의 이슈가 있어요. 자, 실적 발표 다음 달 안 좋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네, 그 다다음 달 또 안 좋습니다. 그 다음 트럼프가요. 11월 대선까지 가면서 몇 번을 괴롭힐까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 11월까지 가요.
그때까지 우리 2차 전지주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쫄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뭐 IT 관련주들이나 이쪽 관련주는 기술주들은 올려칠 텐데 얘도 기술주라고 볼 수 있지만 버려지는 기술주라 쉽지 않다는 거죠. 올해 끝날 때까지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나마 내년부터는 조금 뭐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대규모의 수주를 받았던 물량들이 취소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수주가 수조 원이 쌓여 있다고 한들 안 팔리면 수조 원 쌓여 있던 그 수주 물량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취소하잖아요. 물량을 줄인다고요. 수주를 줄인다고요, 회사들이. 이거는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냥 수주가 얼마야? 그게 그렇게 그대로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니까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 꼭 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150만 원에 달했을 때 고점 신호를 드렸었는데 이제 50만 원까지도 깨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 전반적인 시장의 자금 자체가 2차 전지에서 반도체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흐름 짚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HLB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저희가 HLB 역시나 작년부터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 간암 치료제 이슈가 좀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좀 주가가 흘러갈까요? 네, 이게 이제 FDA에서 이제 승인을 코앞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된다면, 야, 정말 매출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셀트리온의 시총처럼 얘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저께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어제 조정 나온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이쪽 보면은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HLB 테라퓨틱스 쪽에 그 최대 주주인 진양건 회장님 같은 경우가 주식을 매수하고요. 또 관련된 임원들도 주식을 또 장내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줍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좀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원래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 타겟이 좀 됐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쇼커버링 이슈 자체가 좀 커지는 게 한 2개월 동안 최근에 공매도 세력들이 500만 주 정도를 쇼커버링을 합니다. 다시 샀어요, 주식을. 네. 그러면 주가가 좀 간 경향이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승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고요. 금액적으로 2천억 가량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그림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더 매수 들어오면 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꺾일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낮아요. 그러면 차트 크게 볼게요. 얼마까지 가야 정상일까? 자, 제가 중요하게 봤던 자리들이 몇 개 있었는데 우선은 2022년 자리였어요. 이 자리. 여기 자리 돌파 여부가 중요했는데 지금 이미 돌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21년 고점 자리가 6만 원 자리예요. 살짝 터치한 모습이지만은 가는 그림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고요. 이 6만 원 근처가. 그다음에 19년도 고점 포인트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자리들인데 잘 보세요. 여기를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요 박스를 돌파하면 어떻게 갈까? 요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더 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보유자분들은 좀 홀딩하시고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HLB까지 다시 한번 다뤄봤고요. 오후장 대응 전략도 바로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후장 대응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는 뭐 기대를 하셔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는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좀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에 집중을 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할 거예요. 한동안은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반도체 보유하신 분들은 꼭 홀딩하시고 2차 전지주 보유하신 분들은 종목에 대한 좀 이동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오늘의 방송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한마디는 SK하이닉스의 4분기 흑자 전환이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 HLB그룹과 로봇 관련주들, 반도체 PIM까지 짚어봤습니다. 오후장 역시나 반도체주들에 집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고요. 서울경제TV를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